지금 강남 아파트가 수십억씩 거래된다는 뉴스 다들 보셨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강남의 심장부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사회학으로 규정하며 던진 강력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이 거대한 흐름을 뒤바꿀 기묘한 징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시장 밑바닥에서 거대한 파동이 치고 있습니다. 그 파동의 정체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14조 원의 대출 점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테러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톡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단순한 시황 분석이 아닙니다. 숫자가 숨기고 있는 시장의 잔인한 설계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에 펼쳐질 극단적인 양극화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강남의 민낯입니다. 왜 강남 집주인들은 그 좋은 집을 신고가라고 홍보하면서도 팔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결제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지금 거래 절벽이라는 거대한 얼음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이상하리만큼 뜨거운 열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직은 이곳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열기마저도 내일이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쥔 자산이 안전한지 아니면 녹아내리는 얼음판 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면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정부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다주택자를 저격하며 14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을까요? 그리고 왜 강남의 부자들은 그 비싼 집을 팔지 못해 안달이 났는데 서민들의 동네는 매수세가 붙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자산을 단 한 번의 판단착오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기묘한 현상의 뒤편에 숨겨진 돈의 설계도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조준한 그 14조 원의 실체, 그리고 그 돈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대출 이자와 만기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출 점검이라는 게 단순히 빌려준 돈 갚아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깐깐한 심사 속에는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릴 아주 고약한 톡소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조항 때문에 강남 집주인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 금융권의 창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4조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 나시나요? 이건 단순히 큰 금액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수만 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거대한 자금줄이 한꺼번에 묶인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린 지시는 명확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이제는 한 푼도 쉽게 내주지 마라.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서류 몇 장 쓰고 적당히 이자만 잘 내면 연장이 됐습니다. 은행도 실적을 쌓아야 하니 굳이 까다롭게 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널널했던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이 갑자기 모든 차량을 세워 샅샅이 뒤지는 검문소로 변한 격입니다. 특히 3년에서 5년 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겁니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상환 능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너 이 집 말고 딴 집도 있지? 그 집 월세 받아서 이 대출 갚을 수 있어? 증명해봐.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냉정하게 말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 안에 대출금 절반 상환하세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10억 대출 받은 사람이 갑자기 5억을 구해오라는데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결국 가진 건 집뿐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정부가 이 매물 폭탄이 터질 지점을 정확히 알고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를 사회학으로 규정한 건 명분일 뿐 실제로는 그들의 숨통인 돈의 줄기를 끊어 시장의 매물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면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강남 아파트는 매물이 쌓여서 콕소리가 나는데 정작 서울 외곽에선 물건 없나요? 라는 전화가 핏발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출을 조이는데 왜 강남은 얼어붙고 외곽은 오히려 불이 붙는 걸까요? 이 현상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학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은 지금이 기회다 하고 뛰어들었다가 강남 집주인들의 탈출을 돕는 설거지 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쌓여가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황금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징후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기묘한 강남의 속사정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꿈꾸던 강남 입성의 환상이 완전히 깨질지도 모릅니다. 강남의 황금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만에 10% 가까이 늘어났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늘어난 매물의 대부분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압구정, 반포, 잠실 같은 이른바 상급지들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집은 산더미인데 정작 계약서 도장을 찍으려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시장의 심장부가 멈춰 선 겁니다. 강남 집주인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력이 빠르고 영리한 자산가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지금 앞다투어 매물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버티기의 비용이 수익을 추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금융권이 14조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아무리 돈 많은 강남 부자라도 피가 마르는 법입니다. 대출 이자는 치솟는데 집값은 제자리 걸음이니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물이 쌓이면 가격이 뚝뚝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은 매도 후가를 낮추지 않고 꼿꼿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라고 외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래는 실종됐는데 호가만 높은 이 현상, 전문가들은 이를 거래 절벽의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침묵의 비명인 셈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강남의 발밑, 서울 외곽의 움직임입니다. 강남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면 서울 전체가 침체에 빠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노도강 지역은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강남에선 매물이 쌓여 고민인데 외곽에선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강남 잡으려다 외곽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강남 집을 팔아 외곽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수요층이 유입된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부동산의 가격표가 아닌 대출의 문턱을 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15억 원이라는 마법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실거래 10건 중 9건이 이 금액 이하에서 이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5억 원이 넘는 순간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됩니다. 대출 규제가 만든 이 거대한 벽이 서울 지도를 어떻게 반으로 쪼개놓았는지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겁니다. 과연 15억 원 이하 시장은 안전지대일까요? 비유를 들어보죠. 10억짜리 집을 살 때는 내 돈 4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출이 해결해 주니까요. 그런데 집값이 딱 2배인 20억이 되면 필요한 현금은 16억 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뜁니다. 이게 바로 강남 아파트가 안 팔리고 외곽 아파트가 팔리는 수학적 진실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은 이제 상품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 부자들의 전쟁터에서 개미들이 살아남을 틈새는 어디일까요? 급매물이 소진되며 신고가가 터져나오자 포모 FOMO 증후군에 빠진 이들이 추격 매수를 고민합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하지만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의 거래 절벽 속 신고가는 전체 시장의 상승 신호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탈출을 돕기 위한 미끼일까요? 결국 강남은 가격을 낮춰야 거래가 될 것이고 외곽은 대출의 힘으로 버티겠지만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쌓여가는 매물 속에 갇히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하는 흐름을 타고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15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금 부자와 대출 개미를 갈라치게 하는 잔인한 칼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집은 4억 5천만 원이면 사지만 20억 집은 16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 산술적 격차가 서울의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해서 이제 강남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라기보다 일종의 박물관 전시품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탐내지만 아무나 살 수는 없는 물건이 된 거죠. 이 장벽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시장의 황금성을 완전히 앗아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유동성 아니었나요? 하지만 15억이라는 장벽 너머의 아파트들은 이제 그 유동성을 잃었습니다. 대출 없이 생현금 15억, 20억을 들고 올 매수자를 기다리는 건 마치 사막에서 비가 오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는
부자들의 리그에 갇혀 거래가 실종된 채 고립되고 있습니다. 반면 15억 이하의 외곽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아직 대출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열어둔 대출 통로가 이 지역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죠.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얼어붙을 때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15년 차 분석가로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찍으며 기염을 토하는 것이 과연 그 아파트의 내재 가치가 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제 수단이 유일하게 허용된 곳이라 사람들이 몰리는 것뿐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출이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가격이 지탱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정부가 이 마지막 숨통마저 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금리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 대출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는 15억 장벽 아래의 안전지대도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융당국은 14조 원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느냐입니다. 대출 규제가 만든 이 기묘한 양극화의 결말은 결국 한 곳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10억 집 살 때 필요한 4억 5천, 그리고 20억 집 살 때 필요한 16억. 이 숫자의 격차가 만들어낼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강남 집주인들이 결국 백기를 들고 가격을 낮추게 될까요? 아니면 외곽의 상승세가 강남의 콧대를 다시 꺾어 놓을까요? 이 숨막히는 눈치 싸움의 끝을 보여줄 결정적 힌트가 현장의 목소리에 숨어 있습니다. 급매물은 나오는 촉촉 소진되는데 그게 다 신고가예요. 이 동네 복덕방 사장님들의 이 모순적인 한마디에 지금의 미친 시장 상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공포에 질려 멈췄던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새낀 매물들이 실수요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곽 지역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서울 진입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른바 포모 FOM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터지는 신고가가 시장의 체력이 좋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마지막 비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데이터를 뜯어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는 매도인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거래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 냉동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곽은 거래가 활발해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실수요자들이 받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즉 누군가는 탈출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탈출구에 새로 입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의 서울 부동산은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음악이 멈추는 순간 대출 규제가 완성되는 순간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강남 집주인들은 이미 음악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눈치채고 의자를 선점하거나 게임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곽의 매수자들은 이제 막 음악 소리에 취해 게임판에 뛰어들고 있죠. 이 눈치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결국 시장의 무게중심은 가격이 아니라 현금 동원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는 결코 음악 소리를 다시 키울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신고가의 함정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터지는 그 화려한 숫자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성벽일지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의 모래성일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함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남의 퇴로를 열어주는 데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고가는 시장의 끝물이 뿜어내는 마지막 불꽃일 때가 많습니다. 통계의 착시를 조심하십시오. 전체 거래량은 바닥인데 한두 건의 높은 거래가 시장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탈출하고 싶은 이들이 만든 정교한 연출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영토를 넓힐 때가 아니라 성벽을 점검하고 보급로를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14조 원의 회수바람이 불어올 때 젖은 장작이 될지 마른 벌판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기회는 오직 위기를 견뎌낸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진짜 돈의 길을 찾는 법,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